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디입니다. 5월 27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 급락. 이 와중에 신고가 비율 20% 대단하다. 신고가 비율 20% 나름 중요하게 봐집니다. 자, 매수 심리, 매수 우위 지수가 32.5로 급하락했어요. 지난주에 한번 급격한 하락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 다시 급격한 하락. 대선 이전에서 대선 이후에 한 달 정도, 한 2주, 3주 정도, 한 3주 정도 가파르게 매수 우위 지수가 좀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어요. 매물이 조금 줄어들고, 근데 매물이 실제 많이 줄어들진 않고 일시적으로 좀 줄어드는 현상이 있긴 했어요. 매물이 조금 줄어들면서 매수 우위 지수가 조금 올라갔는데, 웬걸, 대선 이전보다 훨씬 더 못한 수준. 대선 이전에 42였던 것이 지금 32.5로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대구가 20이 무너졌거든요. 오늘자로. 네, 부산 32.5까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주간 실거래 지수 지금 00. 지금 신고가 비율 20%나 나와요. 10건 중에 2건은 상승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어느 지역이 과연 부산 지역을 이끌어갈 것인가? 근데 이 빨간색 개수만 세어보면은 상승하는 지역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과거의 기장군 분위기가 거의 부산에 이 플러스를 만들어냈다면 지금 기장의 힘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래도 다른 지역들 보면은 야, 이 정도인데 왜 보합밖에 안 되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승이 많다고, 일단 심리가 괜찮다고 나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진이 제가 잘못 올렸네요. 네, 요거 하나는 전세 실거래 지수 기장군이 떨어지고 있다. 매매가는 버티고 있는데 전세가는 좀 많이 빠지고 있다. 전세지수 보합으로 내려왔고요. 전세는 보면은 왠지 빨간색이 개수가 더 적은 게 느껴지시죠?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먼저 영향을 받아서 더 먼저 하락이 나타날 것 같네요. 자, 신고가 비율 20%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따로 모아봤어요. 지난번에 한번 모아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야,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신고가가 나오길래 야,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 아파트, 부산에 해운대 아파트 20억 했던 게 25억 혹은 30억으로 점프하면, 야, 이거는 진짜 엄청난 상승이네. 이렇게 봐지는데, 근래에 나타나는 신고가가 제일에서부터 숫자 잘 안 보이시면 읽어드릴게요. 8억 2천이 8억 4,500으로. 4억 9,800이 200만원 올라서 5억으로. 4억 2,800이 1,000만원 올라서 4억 3,800으로. 3억 8,300이 700만원 오르고. 3억 4,800이 1,200만원 오르고. 3억 300이 3억 4,400만원 오르고. 요건 좀 많이 올랐어요. 유석을. 얘는 좀 많이 올라서 인정. 10% 올라서 인정. 나머지는 오르는 비율이 몇백만원 수준인 게 그 대다수더란 거죠. 1,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1,950만원, 500만원. 2,000만원, 800만원, 400만원, 요 4,800만원, 요거는 인정. 250만원, 900만원, 800만원, 100만원, 8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20%의 신고가를 지켜내고 있다는데 의미를 두기보다, 신고가가 그래도 나오네 하는데 의미를 두기보다 신고가들이 좀 영양가 있는 게 좀 없죠. 영양가가 확 빠진, 기름기가 확 빠진 듯한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매물이 소폭 증가하는 날 4774건. 아마 토요일도 증가할 것이고 일요일, 월요일 감소하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제목 달았었는데 매물 4만 건 안착으로 보여집니다. 전세 물량 소폭 증가. 이거는 10,000건 안착은 아닌데 다음 주에 10,000건 이상으로 안착할 것 같습니다. 월세 물량 오늘 소폭 감소했어요. 4,746건. 연초보다 적은 월세 물량. 부산 전체 임대 물량 14,773건. 네, 소폭 증가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106건, 거래 많은 거예요. 4월 11건, 이제 4월이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2,300건 안에서 마무리될 것 같고, 아무튼 상승률 굉장합니다. 1월달 대비 거의 2배 가까운 거래 상승. 거래량 상승이 이뤄지면 보통 시장 분위기가 좋은 방향으로 갈 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르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좀 다른 흐름이 보이시죠? 5월 거래량 1,095건 현재 신고되고 있는데, 야, 정말 4월의 거래량에 육박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가격 상단부터 가격 한번 확인해 볼게요. 2억 2천만원 하락, 옆에 퍼센트 한번 적어 볼게요. 대략 한 15%? 네, 요 정도는 보합 수준으로 바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한 13%? 요거는 한 14%?
이 하락 비율이 거의 한 15% 정도 나타나고 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보합 수준은 넘어가고요. 하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몇 퍼센트인가요? 요거 한 15%? 요거 한 20%? 이 정도는 뭐 보합으로 봐주고요. 한 10%? 여기도 보면 하락, 보합 수준인 거 빼고 한 15% 정도 평균 나타나죠. 그러면 거의 하락 없었던 거 견뎌보더라도 약 한 10% 정도 하락은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실거래 지수는 0. 저는 계속 요 얘기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요거 20% 정도 하락했는 것도 보이고요. 요것도 20% 정도 하락. 요것도 20% 정도 하락. 요것도 20% 정도 하락. 20% 하락. 근래에 많이 보이죠. 대구에는 30% 하락이 근래 많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대구에서 20% 정도 하락 거래가 많이 등장했을 때는 실거래 지수상에서 이미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었거든요. 부산에 이게 조사되는 게 조금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들어요. 자, 이것도 20% 가까운 하락, 보합, 요거 한 10% 정도 하락. 두 개만 보더라도 한 15% 정도 하락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제가 아파트 이름을 말씀 안 드리고, 일단 퍼센티지만, 요거 보합 정도, 나머지 한 10% 정도 하락하는 게 주류네요. 네. 건당 거래대금, 1월 달에 3억 1,400. 지금 5월달 현재 2억 9,300. 요 건당 거래대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차이 날 정도로 중간에 3월달, 4월달 대선 효과로 살짝 상승하는 구간도 있긴 했지만 이 하락하는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 가격대별 거래량 확 살아남는 거래량에 비해서 왜 가격이 안 올라가요? 과거에 거래량이 살아날 때는 항상 가격 상승을 수반했어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찐 상승이라기보다는 야, 너가 털고 나간다. 다주택자 종부세 주변에 종부세 한번 제대로 시계 맞아본 사람 있으면 이 무조건 털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야 되는 게 당연할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한테 전세금 월세금 받아가지고는 사실 남는 게 별로 없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3억 미만 거래 비중 한 66%. 이 싼 아파트 많고 이 상층과 하층의 갭이 좀 굉장히 심하다. 6억 이상 거래량 살아나지 못해요. 200건 이하 의미 있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비율은 한 9% 정도 유지되고 있고요. 분양권 2건 중에 1건 신고가. 분양권 또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5천만 원 올랐는 신고가. 대구에는 지금 집집마다 좀 불화가 많다고 해요. 신랑이 프리미엄 2억인 거 사자고 막 바람을 넣었는데 신부가 남편이 부인이 이렇게 표현할까요? 남편이 사자고 이렇게 바람을 넣었는데 이게 프리미엄이 한 5천 이하로 뚝 떨어져 있었어요.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살 때는 세금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내 생돈 내고 샀는데 팔고 나니까 내 손에 2, 3천밖에 안 지어지는 거예요. 이거 가격 앞에 제가 5억짜리가 4억으로 바뀌고 4억짜리가 3억으로 바뀌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 숫자가 바뀌었네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뒤에 단위가 바뀌는 이런 현상 때문에 이 가정의 불화가 생각보다 많이 이야기가 들려와요.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106건, 전세 거래량 106건 중에서 기간에 13건을 제외하고 90건 중에서 신고가는 한 10% 정도 나왔네요. 자, 거래량 예년보다 많은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보다는 좀 거래량은 둔화되었지만 어쨌든 예년의 수준보다는 약간 더 많은 거래량. 억 단위로 상승하는 이렇게 갱신 거래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억 단위로 하락하는 거 별표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억 단위로 하락했는 것만 나타내 보면 그렇게 아직까지는 좀 강한 모습. 근데 어제 오늘 이렇게 며칠의 날짜를 섞어 보시면은 억 단위의 거래로 하락이 나타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시만 하고 넘어가도 저렇게 많이 전세가가 빠지고 있구나. 근데 금리 지금 0.25%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혹시 0.5% 한번 더 올리고 나면은 전세자금 대출도 웬만하면 거의 5%에 육박할 정도가 되면은 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4억짜리 전세 제가 기준으로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내 돈 2억에 전세금 2억이다. 그러면 5%로 2억을 빌렸다. 연간 5%로 이거 얼마인가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근데 불과 얼마 전에 한창 금리가 쌀 때는 한 2.5%에 빌렸어요. 그러면 1년에 500만 원이에요. 이 연간 500만 원.
연간 500만 원. 이거 별로 큰 거 같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500만 원 2 플러스 2로 4년을 산다고 생각하면 2천만 원. 4년 동안 2천만 원이 날아가요. 예, 500만 원이 안 크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일반 가게가 그냥 보통 가게가 1년 동안 열심히 살고 돈 쓰고 살다 보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저축하기도 빠듯하다. 이것이 현실임을 감안해 본다면 이 5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중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로 나타나고요. 어제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절반 정도가 2억 이하의 전세에 살고 있더라. 이거 뭐 월세 몇만 원 있는 거 이런 거는 전세로 포함이 되지 않아요. 순수하게 전세 보증금만 2억 이하가 부산 사람들이 사는 전세의 절반 정도가 2억 이하에서 살고 있더라. 근데 갖고 요 위에 파란색이랑 요 아주 작은 거 있죠. 5억 6억 이 고가의 전세들 어디 신고가 전세가 5억 6억 빵빵 터졌다던데 그 동네 대박 났네. 이런 이야기는 요 아주 극소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실 극소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서민들이 보통 살고 있는 것은 3억 이하 70% 이상은 3억 이하의 전세에 살고 있더라. 4억 이상 전세 거래량 요거 나중에 점점 수치는 점점 떨어질 거예요. 아마 4억 이상 전세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비율은 점점 떨어지는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아파트 신규 평균 전세 가격 쭉 떨어지는 흐름 여기 3월 4월에 눈속임에 속을 필요는 없다. 전반적인 추세는 하락으로 가고 있다. 월세 거래 100건 그중에 기간에 24건을 제외하도 76건이면 일반적인 거래보다 많이 신고되고 있어요. 전세는 2011년 12년의 거래량을 뛰어넘지 못했지만 월세는 2021년 2020년의 거래량을 뛰어넘은 모습. 반전세 좀 여유 있는 분들이 반전세를 놓기 때문에 월세가 좀 더 많아지는 비율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대 거래량 자체는 예년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 2021년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 나가고 있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